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평생 고개 숙여본 적 없던 최건우 회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한겨울, 대한건설 창립 30주년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몰려드는 그 순간 최 회장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버렸습니다. 급식소 긴 줄 끝에 낡은 점퍼를 입은 삐쩍 마른 새쌍둥이가 덜덜 떨고 있었죠. 엄마, 배고파. 그 옆에는 7년 전 이혼한 전처 이연희가 있었습니다. 위자료 50억을 가지고 사라진 여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무료 급식소에서 아이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쌍둥이 얼굴이 최 회장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연희, 건우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12월의 어느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창립 30주년 기부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대한건설 최건우 회장, 불과 35세의 나이에 재계 최연소 회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건우는 짧은 인사만 남긴 채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장 저편 무료 급식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건우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세 아이가 서로를 꼭 붙잡은 채 눈보라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코끝이 빨개진 아이들의 볼은 앙상하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파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막내로 보이는 아이가 앙상한 손으로 옆에 선 여자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여자는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밥그릇에서 건더기를 하나하나 건져 아이들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정작 본인 그릇에는 밥알 하나 없는 맑은 국물만 남았는데도 여자는 그마저 홀짝이며 아이들 먹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는 왜 국물만 먹어? 엄마는 배불러. 너희가 많이 먹어야지. 여자가 웃어 보였지만 그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기다립니다. 비서의 재촉에도 건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숨이 턱 막혀왔거든요. 저 여자의 야윈 어깨, 핏기 없는 얼굴, 갈라진 입술. 분명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건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의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똑같이 박혀 있었거든요. 크고 선한 무쌍의 눈, 살짝 올라간 코끝까지. 최 씨 집안 남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이었어요. 그 순간 막내 아이의 목에 감긴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때가 타서 빛이 바랬지만 분명히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였어요. 겨울마다 목감기에 시달리던 그녀를 위해 백화점 세 군데를 돌아다니며 골랐던 바로 그 스카프. 건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희?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연희. 7년 전 50억의 위자료를 받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건우가 한 발짝 다가서자 연희가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애들아, 가자. 엄마, 왜? 밥 다 못 먹었는데. 지금 빨리 가야 해. 어서. 연희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며 인파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우가 뒤따라갔어요.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고 사람들 사이로 연희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희야. 건우가 소리쳤지만 연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 덮인 골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건우가 멈춰선 그 자리 발밑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어요. 연보라색 스카프였습니다. 도망치는 사이 아이 목에서 풀려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건우가 천천히 몸을 숙여 젖은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눈 녹은 물이 손가락 사이로 차갑게 흘러내렸지만 손에 닿는 그 감촉만큼은 7년 전 그대로였어요. 50억을 들고 떠났다던 여자가 왜 급식소줄에 서 있는 걸까요? 위자료로 호화롭게 산다던 여자가 왜 국물 한 모금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아이들인 걸까요? 회장님, 기자회견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건우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젖은 스카프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연희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건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꼭대기층 회장 집무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건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눈 녹은 물이 마르지 않은 연보라색 스카프가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스카프에 올 풀린 자국을 쓸어내렸어요.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스카프를 뒤집어 안쪽을 살피던 건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구석에 희미한 자수가 놓여 있었거든요. 실밥이 거의 풀어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건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연희가 직접 수놓은 이니셜이었습니다. 건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스카프는 분명히 자신이 연희에게 선물한 그 스카프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급식소에서 본 그 여자도 그 아이들도 말도 안 돼. 건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50억 위자료를 받고 떠난 여자가 왜 급식소 줄에 서 있는 걸까? 그 돈이면 평생 호화롭게 살고도 남았을 텐데 건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걔는 돈 챙겨서 불륜남이랑 도망갔어. 네가 출장 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생각은 접어. 7년 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건우에게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어요. 당시 건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가 그럴 리 없다고, 무슨 오해가 있는 거라고 어머니께 따졌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위자료 입금 확인서와 연희의 이혼 동의서를 내밀었고 건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건우가 다시 스카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앞에 낮에 봤던 새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왼쪽 눈 밑에 박힌 점, 크고 선한 무쌍의 눈, 살짝 올라간 코끝. 최 씨 집안 남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건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건우의 눈앞으로 9년 전의 기억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대학 도서관이었어요. 석사 논문 자료를 찾으러 갔다가 건우는 서가 사이에서 책 정리를 하던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수수한 흰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시선이 갔어요. 건우는 자료를 찾는 척하면서 자꾸만 그 여자 쪽을 훔쳐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자가 높은 서가에서 책을 꺼내다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 대여섯 권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죠. 건우는 자기도 모르게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건우가 바닥에 흩어진 책을 주워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맑고 깊은 눈동자가 건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건우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서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책 좋아하세요? 저도 읽는 거 좋아해서요. 여기 자주 오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도서관 폐관 시간까지 이어졌어요. 둘 다 책을 좋아했고 조용한 걸 좋아했고 사람 많은 곳보다 한적한 곳을 좋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이후 건우는 매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연희를 보러 간 거였죠. 처음엔 자료 찾는 척 서가를 서성거렸고 나중엔 대놓고 연희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도서관에 갔어요. 어느 날 연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건우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마치 거절당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죠. 건우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죠. 그 말에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연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연애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건우는 태어나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좋아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연희의 모든 게 좋았어요. 웃는 얼굴도, 책 읽을 때 진지한 표정도,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습관도. 그해 겨울, 건우는 연희가 목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희가 마스크를 쓰고 기침하는 모습을 본 건우는 백화점 세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연희에게 가장 잘 어울릴 색을 찾아서 이거 받아요. 건우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자 연희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연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 따뜻하면서도 목에 안 자극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싼 거 받아도 돼요? 연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건우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어요. 목이 따뜻해야 감기에 안 걸리잖아요. 앞으로 겨울마다 그거 하고 다녀요. 연희는 스카프를 꺼내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건우가 불쑥 물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연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최건, 최강, 최희. 3명 낳아서 건강히 자라라고요. 건강히. 아이 셋이나? 네. 저는 혼자 자라서 외로웠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건우는 그 말이 너무 예뻐서 연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 셋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게 9년 전의 일이었어요. 건우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연보라색 스카프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건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불렀습니다. 급식소 주변 CCTV 전부 확보해. 그 여자와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 비서가 급히 나가고 건우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방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이마를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낮게 중얼거렸어요. 연희야, 어디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건우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건우는 집을 나섰어요. 비서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연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청 뒷골목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방향에는 무료 급식소와 쉼터가 몰려 있는 곳이었죠. 건우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무료 급식소 앞을 서성거리고 노숙인 쉼터 주변을 배회하고 허름한 여인숙 골목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해가 슬슬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건우의 눈에 낡은 건물 하나가 들어왔어요. 허름한 담벼락에 빛바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살 쉼터. 건우가 담장 너머를 살피려는 순간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아 이리 던져. 희야바다. 건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급식소에서 봤던 그 아이들 목소리였어요. 건우는 조심스럽게 담장 모퉁이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새 아이가 마당에서 눈을 뭉쳐 던지며 놀고 있었어요. 볼이 빨갛게 얼어붙었는데도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건우는 숨을 죽이고 아이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셋 다 똑같은 위치예요. 건우의 손이 저도 모르게 자신의 왼쪽 눈 밑을 만졌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는 걸. 건우는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 들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사람의 등장에 움찔하며 멈춰 섰어요. 안녕? 건우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어요. 아저씨가 사탕 있는데 먹을래?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첫째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들 앞을 가로막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잘 배웠네. 건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어요. 건우는 사탕 포장을 뜯어 자기 입에 하나 넣어 보였습니다. 봐, 아저씨가 먼저 먹었어. 이상한 거 아니지? 그제야 아이들의 경계가 조금 풀렸어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사탕을 받았습니다. 둘째와 첫째도 뒤따라 사탕을 집었죠. 고맙습니다. 셋이 동시에 인사하는 모습에 건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너희 이름이 뭐야?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첫째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최건이요. 나는 최강. 둘째가 뒤이어 말했고 막내가 방긋 웃으며 외쳤습니다. 저는 최희요. 건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프로포즈하던 날 밤 연희가 했던 말. 최건, 최강, 최희. 3명 낳아서 건강히 자라라고요. 셋이 합치면 건강이네.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지었대요. 셋이 합치면 건강하라고. 건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주머니에 찔러 넣어야 했습니다. 몇 살이야? 6살이요.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6살. 건우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혼한 게 7년 전이니까 만약 그때 연희가 임신 중이었다면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눈밑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너희 여기 점 있구나. 아빠도 여기 점 있어? 아이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첫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건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원래 없었다니.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아주 멀리 살아서 우리 보러 올 수가 없대요. 첫째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나 익숙한 말투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되뇌었으면 저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아빠 있어요? 막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건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꽉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건우가 고개를 돌리자 쉼터 현관문 앞에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아이들이 연희에게로 달려갔어요. 연희는 아이들을 뒤로 감싸 안으며 건우를 노려봤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건우가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이 아이들 혹시... 아니에요. 연희가 건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연희야, 나 할 말이... 할 말 없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끝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건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건우는 굳은 발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문 안쪽에서는 연희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막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죠. 미안해요, 건우 씨. 하지만 지금 와서 뭘 어쩌겠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연희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습니다. 문 밖에서 건우는 연희의 흔들리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차갑게 밀어내면서도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 떨리던 목소리. 건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조사해서 바로 보고해. 전화를 끊은 건우는 쉼터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낡은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밑점을 가진,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들. 건우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건우가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건우는 회사 일에 손이 가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임원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 일쑤였죠. 머릿속에는 온통 새 아이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왼쪽 눈 밑의 점, 크고 선한 무쌍의 눈, 그리고 아빠는 원래 없었다던 그 말.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정리됐습니다. 건우가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연희 씨의 지난 7년간 기록입니다. 거주지, 병원, 대출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건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부터 훑어보는 건우의 눈동자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직후 거주지가 서울 외곽의 쪽방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뭐라고?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억을 받고 떠난 여자가 고작 보증금 50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았다고요. 3개월 후에 그 쪽방도 나와서 고아원 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연희 씨가 어릴 때 자랐던 고아원인데 당시 원장님이 후견인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출산 기록입니다. 새쌍둥이를 낳으셨는데 출산 당시 보호자 기록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어? 네. 혼자 낳으셨습니다. 건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새쌍둥이를 혼자서 낳았다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옆에서 손 한 번 잡아줄 사람 없이 혼자서 새 아이를 낳았다니. 막내 최희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석 달간 입원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은 기록이 있어요.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건우가 되물었습니다. 50억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건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생계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출산 후 한 달 만에 일을 시작하셨더군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편의점 야간 알바, 공장 일용직까지 하루에 18시간씩 일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건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갓 출산한 몸으로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새 아이를 키웠다고요. 그것도 7년 동안. 고아원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고아원이 폐쇄됐습니다. 그때부터 연희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쉼터로 옮긴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햇살 쉼터가 그곳이에요. 비서가 말을 마치고 건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쥔 서류가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김 비서. 네, 회장님. 위자료 말이야. 건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연희한테 50억 줬다고 했어. 그 기록은 어디 있어?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연희 씨 명의의 모든 통장을 조회해 봤는데 50억 입금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고? 네. 50억은커녕 월급 이외에는 입금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지급 처리 흔적을 추적해 봤는데요.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50억이 출금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연희 씨 계좌로 간 게 아니에요. 제3자 계좌를 거쳐서 어딘가로 이동한 정황이 있는데 최종 행방은 아직 추적 중입니다. 제3자 계좌? 그게 누구 계좌인데?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50억이 연희에게 가지 않았다면 대체 누가 그 돈을 가져간 걸까요? 7년 전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걔는 돈 챙겨서 불륜남이랑 도망갔어. 위자료 50억 줬으니까 네가 미안해할 거 없어. 깔끔하게 정리된 거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봤다고 했으니까요. 연희가 다른 남자 차에 타고 떠나는 걸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연희는 50억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시작해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이 치료비를 내고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새 아이를 키웠어요. 7년 동안 단 한 푼의 도움도 없이. 어머니가 직접 봤다고 하셨어? 건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연희가 불륜남이랑 도망가는 거 직접 봤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왜? 비서가 아무 말 없이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건우의 손이 책상 위를 짚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어머니 기록도 조사해. 건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계좌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7년 전 기록 전부 다 가져와.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건우가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어. 7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챙겨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비서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왜? 아이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은 없지만 성이 최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7년 전 1월이에요. 이혼하신 게 그 전 해 8월이시니까. 비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건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알아. 그만 나가봐.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건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연희의 생계 기록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편의점 야간 알바.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어요. 건우가 종이를 두 손으로 쥐어 구겼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설마 어머니가... 건우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한 채 건우는 구겨진 종이를 가슴에 꼭 쥐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겨울밤처럼 비서가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온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건우는 서류를 펼쳐 들었어요. 첫 장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건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7년 전 이혼 직전에 어머니가 흥신소에 의뢰한 기록이었어요. 의뢰 내용은 이연희의 친부 소재 파악, 그리고 같은 시기에 어머니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연희 친부에게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건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연희의 친부라면 어릴 때 연희를 고아원에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박과 술에 찌들어 연희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바로 그 남자. 왜?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낸 거야. 건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7년 전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해 여름 건우와 연희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영란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맞선 자리에서 처음 연희를 본 날 영란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요? 네, 어머님. 부끄럽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영란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고아 출신이 들어온다. 격이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구먼. 어머니. 건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영란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나는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하지만 건우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건우의 아버지 태훈이 애가 좋다는데 부모가 왜 막냐며 허락하는 바람에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영란의 구박은 계속됐어요. 명절마다 연희를 부엌에 가둬놓고 온갖 일을 시켰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줬습니다. 부모도 없는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 시집 와서 아직도 아이가 없어? 그것도 못하는 거야? 네가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연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장실에 숨어 혼자 울다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자. 건우 씨 위해서 참자. 내가 참으면 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란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다가 아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차예린. 영란이 건우 짝으로 점 찍어뒀던 재벌가 딸이었죠. 어머, 오랜만이에요. 예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린이 아니야.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 예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런데 건우 오빠 결혼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예린이 웃었지만 눈가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솔직히 저는 오빠랑 결혼했으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 말에 영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쳤습니다. 이혼은 흠이 아니지. 요즘 세상에 이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백화점에서 돌아온 영란은 바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를 뒷조사해서 약점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희가 고아가 아니라 친부가 살아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그 친부라는 자가 도박빚에 쫓기며 여인숙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영란은 직접 그 남자를 만나러 갔어요. 허름한 여인숙 방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누워있던 이만수가 영란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시죠? 당신 딸 시어머니야. 영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희가 결혼했어요? 그것도 부잣집에? 그래. 내 며느리가 됐지. 근데 곧 아니게 될 거야. 영란이 봉투 하나를 이만수 앞에 던졌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야. 당신 빚 다 갚고도 남을 거야. 이걸 왜 저한테? 내 아들 출장 가면 연희 앞에 나타나. 돈 달라고 행패 부려. 그리고 며칠 뒤에 내 아들 앞에도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딸이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고, 아비를 내쫓았다고. 이만수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 간단하지? 영란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건우가 해외 출장을 간 날 밤이었어요. 연희가 혼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연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지. 오랜만이다, 딸아. 부잣집 시집 갔다며? 아버지 좀 도와줘야지. 이만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연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여길?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야, 이제 부잣집 사모님 됐잖아. 돈 좀 줘. 응? 아버지 빚 좀 갚게 돈 좀 달라고. 효도 좀 해야지. 이만수가 연희의 팔을 잡았어요. 연희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거든요. 술 취해서 엄마를 때리던 아버지, 도박빚 때문에 집을 내놓고 도망치던 아버지, 결국 7살 연희를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진 아버지. 놓으세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놓으라고요. 연희가 소리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만수가 비틀거리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저한테 아버지 없어요. 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연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영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소란이야? 영란이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가 돌아봤어요. 어머님, 이 사람은 내 아버지잖아. 왜 내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영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연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영란이 연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우리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영란이 연희를 서재로 데려갔어요. 아이 생기기 전에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연희가 영란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해. 더 이상 건우 인생 망치지 말고 네 발로 나가. 연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건우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영란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 같은 게 무슨 사랑이야. 고아원 출신에 저런 아비를 둔 것이 우리 집안에 어울려? 건우한테 그런 피가 섞인 애를 안기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아비가 찾아왔다는 거 건우한테 다 말할 거야. 네가 아비를 숨긴 거, 출신을 속인 거 다 말할 거야. 그럼 건우가 어떻게 되겠어?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거짓말한 거 알면? 전 거짓말 안 했어요. 어머님, 7살 때 이후로 인연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저한텐 아버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란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비가 찾아와서 돈 뜯어가는 것도 알아?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야. 그때마다 건우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조용히 떠나. 제발 건우 발목 이제 그만 좀 잡고. 너도 아직 젊은데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 만나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영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며칠 후 건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영란은 건우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어요. 연희 휴대폰에서 몰래 보낸 거짓 문자들, 불륜 정황을 담은 합성 사진들, 그리고 연희 친부 이만수의 거짓 증언까지. 건우야, 너 앉아봐. 엄마가 할 말 있어. 영란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건우가 의아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연희가 다른 남자가 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 만났어. 엄마가 직접 봤어. 남자 차 타고 가는 거. 건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연희가 그럴 리 없어요. 이것 봐. 영란이 사진들을 내밀었어요. 연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들이었습니다. 건우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나봐. 영란이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만수가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연희 아버지입니다. 사위 되시는 분이죠? 건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연희가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연희 어머니는 진작 죽었는데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연희가 절 죽은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아비를 내쫓았어요.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 없다고. 이만수가 눈물까지 짜내며 말했습니다. 건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출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숨기고 다른 남자까지. 연희 지금 어디 있어요? 돈 챙겨서 떠났어. 위자료 50억 주니까 신나서 가더라. 네가 미안해할 거 없어. 영란이 건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건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시각 연희는 스카프 하나만 쥔 채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은 건 영란이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 깔끔하게 끝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희는 폭설이 쏟아지는 거리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손에 쥔 연보라색 스카프가 눈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연희는 그렇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위자료 50억은커녕 손에 쥔 건 연보라색 스카프 하나와 가방 속 얼마 안 되는 현금이 전부였어요. 열흘을 헤맨 끝에 겨우 구한 곳이 서울 외곽의 쪽방촌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단칸방. 겨우 한 사람 누우면 꽉 차는 좁은 방이었지만 연희에게는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쪽방에 짐을 풀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연희는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2줄이 떴습니다. 설마 싶어서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새쌍둥이네요. 아기가 셋 있어요. 연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셋이라니. 혼자서 어떻게 셋을 낳고 키운단 말인가요? 병원을 나온 연희는 한참을 거리를 헤맸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건우 씨 아이야. 어떻게? 셋이나? 나 혼자 어떻게?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서 시어머니 영란이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거 봤어. 임신한 거지? 영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워. 내일 병원 예약해놨어. 어머님, 이건 건우 씨 아이예요. 제가 어떻게... 그래서 지우라는 거야. 건우는 곧 재벌집 딸이랑 결혼할 거야. 근데 네가 애를 낳으면 어떡해? 절대 안 돼.
고아원 출신의 도박꾼 아비 피가 섞인 게 어디 가겠어. 연희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지우면 너도 새 인생 살 수 있어. 같이 가. 병원 데려다 줄게. 연희가 뒷걸음질 쳤어요. 싫어요. 이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못 지워요. 절대로. 영란이 연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연희는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사이로 큰 길로 정신없이 뛰었어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때 연희의 눈에 빛바랜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희망 고아원. 연희가 자란 곳이었어요. 21살에 이곳을 떠나며 원장님께 약속했었죠. 꼭 잘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다가 찾아오겠다고. 연희는 고아원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이 꼴로 어떻게 원장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 연희야? 우리 연희 맞지?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저 갈 데가 없어요. 원장님이 달려와 연희를 안아 일으켰어요. 초췌한 연희의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새쌍둥이래요. 원장님이 잠시 말을 잃었다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여긴 네 집이야. 내가 도와줄게. 원장님한테 짐만 되는데. 짐은 무슨 짐이야? 넌 내가 키운 딸이야. 딸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주는 거지. 연희가 원장님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았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동안 원장님은 연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 미음을 끓여주고 밤에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주물러줬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3시였어요. 원장님, 무서워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연희가 원장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원장님이 연희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희야. 금방이야.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수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연희의 귀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해요. 3명 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첫째, 둘째, 그리고 막내.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막내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막내가 미숙아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해요. 3달 정도 입원하면 3천만 원쯤 나올 겁니다. 3천만 원. 연희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연희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원장님이 손을 잡았어요. 내가 보태줄게. 저축해둔 거 있어. 원장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원장님 노후 자금인데. 노후가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손주가 살아야지.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막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건 3달 후였습니다. 연희는 출산 1달 만에 일을 시작했어요. 전몸살이 나도 일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져도 일했습니다. 새벽에 건물 청소,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알바. 하루 18시간씩 일해도 아이 셋을 키우기에는 빠듯했어요. 그래도 연희는 버텼습니다. 아이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거든요. 최건, 최강, 최희. 우리 건강히. 엄마가 꼭 지켜줄게. 원장님은 연희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봐줬어요. 암 투병 중이라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돌봤습니다. 아이들이 4살이 되던 해봄, 원장님이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1달도 안 남으셨습니다. 연희는 원장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원장님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희야, 원장님 말씀하세요. 나는 널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없어도 애들 잘 키우고 행복해라. 연희야. 원장님. 연희가 원장님의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엄마라고 한 번도 못 불렀어요. 엄마, 제발 절 두고 가지 마세요. 원장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원장님은 눈을 감았어요. 연희는 원장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던 사람이 떠났어요.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 후 고아원 폐쇄 통보가 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연희는 아이들 손을 잡고 쉼터로 향했어요. 짐을 꾸리다가 연희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연보라색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한시도 버리지 못했던 스카프였어요. 건우 씨. 연희가 스카프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쉼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것이 7년 전 연희의 이야기였습니다. 건우는 비서가 가져온 서류들을 모두 읽고 난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연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왔는지, 그 모든 기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쫓겨나고 고아원으로 숨어들어 새쌍둥이를 낳고 원장님마저 잃고 쉼터로 떠밀려간 7년. 그 세월 동안 연희는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김비서. 건우가 낮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어머니 쪽 조사는 어떻게 됐어? 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0억 추적 결과입니다. 제3자 계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머님의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건우의 눈이 커졌어요. 비서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자료 지급 확인서인데 위조된 겁니다. 어머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비서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어요. 7년 전 건우에게 보여줬던 불륜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합성입니다. 연희 씨 얼굴만 다른 사진에서 오려붙인 거예요. 건우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다 어머니가 한 거야? 네. 모든 증거가 어머님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연희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던 어머니, 돈 챙겨서 도망갔다고 했던 어머니,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50억은 어머니가 가로챈 거였습니다. 비서실장, 어머니 방에 가봐야겠어.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란의 방은 본가 2층에 있었습니다. 건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영란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건우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화장대, 옷장, 서랍장. 건우의 시선이 서랍장에서 멈췄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옷가지, 서류, 보석함.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건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낡은 휴대폰 하나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건우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희가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7년 전 연희가 집을 나갈 때 두고 간 휴대폰. 어머니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흑백의 흐릿한 화면에 작은 점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연희의 필체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기들 처음 만난 날.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연희가 처음 아이들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지우라고 했어요. 자기 손주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너 혼자
이렇게 건우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어머, 건우야. 웬일이야? 영란이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예린이네 저녁 약속 잊은 거 아니지? 오늘 7시에 만나기로. 영란의 말이 멈췄습니다. 건우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낡은 휴대폰과 초음파 사진. 그건 영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건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이게 다 어머니가 꾸민 거예요? 무슨 소리야? 뭘 꾸며? 가짜 입금 확인서, 합성 사진, 조작된 문자. 다 어머니가 한 거잖아요. 건우가 서류 봉투를 영란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희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준 것도 어머니시죠? 연희 앞에 나타나서 행패 부리라고 시킨 것도 어머니고. 다 알아요. 다 조사했어요. 건우야, 그건. 왜요? 왜 그랬어요? 건우가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연희가 뭘 잘못했어요? 날 사랑한 게 죄예요? 고아원 출신인 게 죄예요? 영란이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그러다 이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를 위해서 그랬어.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그랬다고. 걔는 네 격에 안 맞아. 고아원 출신의 도박꾼 아비를 둔 것이 어떻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영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예린이가 얼마나 좋아.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내 옆에 있을 자격이 되는 여자라고. 그런데 넌 왜 하필 그런 애를. 어머니. 건우가 고함쳤습니다. 영란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저를 위해서요? 아니면 어머니를 위해서요? 건우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전 어머니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머니 체면 세우려고 존재하는 인형이 아니라고요. 건우야. 어머니가 이렇게 잔인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건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희는 7년 동안 쪽방에서, 쉼터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제 아이들을요. 어머니 손주들을요.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걔가 결국 낳은 거야? 네. 어머니가 지우라고 협박했는데도 끝까지 지켜서 낳은 거예요. 새쌍둥이를요.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동안 제 아이들이 쉼터에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화장대를 붙잡았어요. 더 이상 절 볼 생각하지 마세요. 건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 전부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각오하세요. 건우가 몸을 돌렸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영란이 건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건우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응? 엄마가 잘못했다고. 누우세요. 네가 어떻게 엄마를 고발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응?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건우가 영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건우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영란이 문 앞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건우야, 건우야. 하지만 건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차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눈을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는 연희의 초음파 사진이 품어져 있었어요.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건우가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과 눈송이가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시각 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차예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저 예린이에요. 오늘 저녁 약속 취소된 건가요? 건우 오빠가 연락이 안 돼서요.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린아. 건우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다음에 다시 잡자. 네. 무슨 일이에요? 오빠 괜찮은 거예요? 응, 괜찮아. 회사 일이야. 내가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끄는 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모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회사 일이면 오빠가 직접 연락했겠지. 예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건우는 눈을 맞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연희 생각뿐이었습니다. 쪽방촌에서 혼자 아이를 낳던 밤, 전몸살에 시달리면서도 일하러 나가던 새벽, 원장님 임종을 지키며 울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어머니의 거짓말을 믿고 멀쩡히 살아왔어요. 어느새 건우의 발걸음은 햇살 쉼터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건우는 현관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뭐라고 하지? 미안하다고? 그게 될까?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건우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말고 돌아서려다 말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연희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건우를 발견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또 온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건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보는 연희의 얼굴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가세요. 건우 씨는 건우 씨 자리로 돌아가세요. 연희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7년이에요. 7년.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야, 나 다 알아. 어머니가 한 짓 다 알게 됐어. 연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면 뭐해요.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 아니야. 난 지금이라도. 건우 씨. 연희가 건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떠난 건 저예요. 제가 스스로 떠난 거예요. 건우 씨 탓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연희야. 제발이요.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제발 가주세요. 연희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 순간 건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쌓인 차가운 땅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연희가 멈춰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네가 떠난 거라고? 아니야. 건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널 쫓아낸 거야. 내 아버지 돈 줘서 데려오고 가짜 사진 만들고 위자료 가로채고 그렇게 널 내쫓은 거야. 넌 피해자야, 연희야. 연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리고 난 바보같이 그걸 그동안 몰랐어. 어머니 말만 믿고 널 의심했어. 네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너한테 약속했잖아. 최건, 최강, 최희, 건강히. 셋 다 내가 지킨다고.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근데 난 아무것도 못 지켰어. 네가 혼자서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울 때 난 아무것도 몰랐어. 평생 사죄해도 모자라.
건우가 두 손으로 눈 덮인 땅을 짚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어. 근데 이것만은 알아줘. 건우가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단 하루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도요. 연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하루도 안 잊었어요. 건우 씨 생각뿐이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실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건우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서질 듯이 꽉 안았어요. 미안해.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너도 아이들도 다 내가 지킬게. 연희가 건우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건우도 연희를 안은 채 울었어요. 두 사람은 눈밭 위에서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방눈이 두 사람 위로 소리 없이 내렸어요. 7년의 세월이, 7년의 그리움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 엄마. 쉼터 안에서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어요. 첫째 최건희가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희아가 안 일어나? 숨을 못 쉬어. 연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건우와 연희가 동시에 쉼터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막내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둘째 최강희가 동생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희아, 희아. 연희가 막내를 안아 올렸어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안 돼, 안 돼. 연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건우가 연희 품에서 막내를 받아 안았습니다. 가벼웠어요. 6살 아이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내가 데려갈게. 차 바로 앞에 있어. 뛰어. 건우가 막내를 안고 눈밭을 뛰었어요. 연희가 두 아이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건우가 엑셀을 밟았어요. 조금만 참아, 희야. 조금만. 건우가 운전하며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연희가 막내를 안고 있었어요. 막내의 고개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희야, 눈 떠봐. 희야. 연희가 막내의 뺨을 두드렸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건우가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어요. 눈길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연희가 막내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건우가 막내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건우가 외쳤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막내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막내 상태를 살피더니 소리쳤어요. 산소포화도 떨어진다. 응급처치 들어가. 막내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건우가 급히 연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희아가, 우리 희아가. 첫째와 둘째가 연희의 다리에 매달려 울었어요. 엄마, 희아 죽어. 건우가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희아 안 죽어. 내가 지켜줄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건우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제가 아빠입니다. 연희가 놀란 눈으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건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담실로 오시겠습니까? 건우와 연희가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백혈병입니다. 연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건우가 급히 연희를 부축했어요. 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연희가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우리 희아가. 건우가 연희를 안아 일으키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골수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아빠니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에 검사하시죠. 건우가 연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살릴게. 내 뼈라도 다 줄게. 우리 아이잖아. 연희가 건우에게 기대어 울었어요. 응급실 복도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건우와 연희는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첫째 건이와 둘째 강이는 연희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건우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왼쪽 눈 밑의 점, 자신과 똑같은 얼굴. 그동안 아빠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건우는 약속대로 골수 적합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그 사흘 동안 건우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은 비서에게 맡기고 아이들 곁을 지켰어요. 밥을 사다 주고 아이들 손을 잡아주고 밤에는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의사가 건우를 불렀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건우와 연희가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건우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골수 적합 판정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연희가 숨을 멈췄어요. 아버님이 적합하시네요. 이식 진행 가능합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건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골수 채취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전신 마취 후에 골반뼈에서 골수를 뽑아야 해요.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고 통증도 상당합니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건우 씨 몸이 망가지면 어떡해요. 연희야, 다른 방법 없어요? 제 골수는 안 맞아요? 연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버님 골수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연희가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건우 씨, 이건 내가 해야지. 건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아빠잖아. 아빠가 안 하면 누가 해. 하지만 연희야. 건우가 연희의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아이들 낳을 때도 키울 때도 아플 때도 난 없었어. 이번만큼은 내가 할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연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건우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병원 로비에서 간식도 사주고 병실에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점점 건우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술 이틀 전 저녁이었어요. 건우가 병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막내 침대 옆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링거를 맞은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건우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새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할 말 있어. 아이들이 건우를 바라봤어요. 건우가 첫째 건이의 왼쪽 눈 밑점을 살짝 만졌습니다. 여기 점 보이지? 아저씨한테도 똑같은 점 있어. 건우가 자기 눈 밑을 가리켰어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다. 똑같아. 둘째 강희가 말했어요.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사실은 건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요. 연희가 병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니야. 아빠야.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첫째 건이가 되물었어요.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희들 아빠야. 최건이, 최강이, 최희 아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아빠예요? 하늘나라 간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하늘나라 안 갔어. 아빠가 바보라서 너희를 못 찾은 거야. 건우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빠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둘째 강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제 와요? 왜 이제야 온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첫째 건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울었어요. 왜 엄마 혼자 울게 했어요? 건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다 아빠 잘못이야. 다 아빠가 바보라서 그래. 미안해, 얘들아. 정말 미안해. 새 아이가 건우에게 매달려 울었어요. 건우도 아이들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문 앞에서 연희도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막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나 안 죽어요? 건우가 막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안 죽어. 아빠가 꼭 살려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약속해요? 응. 아빠가 약속해. 건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막내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꼭이죠? 응, 꼭이야.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건우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연희와 아이들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빠 잠깐만 다녀올게. 첫째 건이가 건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조금. 건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건이가 건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무서우면 내 손 잡아요. 내가 용기 줄게. 건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둘째 강희도 건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용기 줄게. 고마워, 얘들아. 건우가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어요. 조심해요. 꼭 무사히 나와야 해요. 걱정 마. 금방 끝나. 건우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시죠. 간호사가 불렀어요. 건우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건우가 뒤를 돌아봤어요. 연희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건우가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골수 채취 잘 됐습니다. 이제 아이 수술 준비할게요. 의사가 말했어요. 연희가 건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건우 씨. 정말 고마워요. 잠시 후 막내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건우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연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건우 씨, 누워 있어야 해요. 괜찮아. 막내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건우가 연희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부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연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건우가 연희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골수 생차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경과가 좋으면 완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우가 의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연희도 울면서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회복실에서 막내가 눈을 떴어요. 엄마. 막내가 약하게 불렀습니다. 연희가 막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수술 잘 끝났어. 막내의 시선이 건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빠도 왔어요? 응. 아빠 여기 있어. 건우가 막내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막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네. 너무 고마워요, 아빠. 그 말에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아빠가 약속 지켰어. 이제 다 나을 거야. 연희가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물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수술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골수 생착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막내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밥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우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연희와 아이들 곁에서 밤낮으로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건우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배고파? 아빠 이거 봐. 아빠 언제 집에 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건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건우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다 주려고 병원 로비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건우는 굳어버렸습니다. 영란이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영란이 건우를 밀치고 복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건우가 급히 뒤따랐어요. 어머니,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네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지. 결국 그 애랑 같이 있다면서? 영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건우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가세요. 여긴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왜 오면 안 돼? 영란이 건우를 밀치고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건우가 다시 막아섰지만 영란은 이미 병실 문을 열어젖혔어요. 병실 안에는 연희와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막내 침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연희는 막내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어요. 영란이 들어서자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낯선 사람의 등장에 움찔했어요. 아! 영란이 연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네가 내 아들 발목을 잡았구나. 그 꼴로 살다가 돈 냄새 맡고 또 기어 나온 거지? 어머니. 건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골수까지 줬다며? 네가 뭔데 내 아들 골수를 빼가? 연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연희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저것들. 영란이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들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지우라고 했을 때 지웠으면 됐잖아. 그 말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첫째 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 할머니가 왜 우리한테 화내요? 연희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귀를 막았어요. 듣지 마. 듣지 마, 얘들아. 이것이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옛날에도 지금도. 영란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건우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건우의 목소리가 병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영란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건우야,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건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영란이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 애들이 나보다 더 중요해? 네. 건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피가 섞인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지켜야 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미를 버리고 저런 거한테. 연희는 아무 잘못 없어요. 건우가 영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발이요. 영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건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아내를 내쫓고 제 아이들을 죽이려 하고 위자료를 가로채는 게 절 위한 거예요? 건우야. 어머니가 한 일 전부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가 어미를 고발해? 건우가 돌아섰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가족 앞에도요. 영란이 건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건우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누우세요. 건우가 영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란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건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건우의 아버지 최명훈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영란이 눈을 크게 떴어요. 명훈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명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영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다 들었어. 복도에서 다 들었어. 명훈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고영란, 당신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망가진 거야? 여보, 난 그냥 며느리를 내쫓고 손주를 죽이려 하고 돈까지 가로챈 게 그냥이야? 명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란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훈이 연희에게로 다가갔어요. 연희가 움찔했습니다. 아버님, 연희야. 명훈이 연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 아버님,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니? 다 내 잘못이야. 명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연희도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지난 일인데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명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새 아이가 연희 뒤에 숨어 명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훈이 천천히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얘들아.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예요? 첫째 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너희 할아버지. 진짜요? 진짜야. 늦어서 미안해, 얘들아.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막내가 침대에서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아파요. 명훈이 막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알아. 할아버지가 다 나을 수 있게 해줄게. 걱정 마. 영란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손주들도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건우야.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보안팀, 건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보안 요원들을 불렀어요. 어머니를 모셔가세요. 건우야. 영란이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이 영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란이 발버둥 쳤어요. 나 아직 할 말 있어. 건우야. 제발. 영란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건우가 연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또. 괜찮아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명훈이 일어서며 건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다. 네가 가정을 지킨 거야.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훈이 아이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올게. 뭐 먹고 싶어?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둘째 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킨이요. 명훈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그래. 치킨 사올게.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스한 빛이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막내의 골수 생착은 성공적이었어요. 정기 검사 때마다 수치가 좋아졌고 의사도 경과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막내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았어요. 볼에 살이 오르고 웃음소리도 커졌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건우가 막내를 안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첫째 건이와 둘째 강희가 풍선을 들고 양옆에 섰어요. 연희가 짐을 챙기고 명훈이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 거야? 막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건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집이 어디예요? 막내의 물음에 건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도 건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사는 집이야. 건우가 대답했어요. 막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아빠도 같이 살아요? 응. 이제 아빠가 매일 같이 있을 거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건우는 새 집을 마련해뒀어요.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 햇살이 잘 드는 거실, 방도 넉넉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환호하며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막내는 아직 많이 뛰지 못했지만 형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연희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한쪽에 가족 사진을 걸 수 있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비어 있었어요. 여기엔 우리 사진 넣을 거야. 건우가 연희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5명 다 같이 찍은 사진.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건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연희가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 7년 전 건우가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건우 씨, 그 스카프 많이 달았잖아. 새 걸로 바꿔줄게. 건우가 연희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줬어요. 이젠 내가 평생 함께 할게. 연희가 건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건우도 연희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건우 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 끝까지 기다려줘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마당에서 바라봤어요. 아빠랑 엄마 뽀뽀해. 둘째 강희가 소리쳤습니다. 건우와 연희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명훈이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꽃 이름을 알려줬어요. 이건 백일홍이야. 100일 동안 피는 꽃이라서 백일홍이래. 100일이요? 그럼 되게 오래 피네요. 첫째 건이가 말했어요. 명훈이 웃었습니다. 그래. 오래오래 피는 꽃이야. 우리 가족도 이 꽃처럼 오래오래 행복할 거야. 저녁 무렵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건우가 아이들에게 밥을 떠주고
연희가 국을 나눠주고 명훈이 반찬을 집어줬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연희에게는 평생 꿈꿔왔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같이 밥 먹어요? 막내가 물었어요. 건우가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내일도 모레도 매일 같이 먹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건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막내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꼭이죠? 응, 꼭이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연희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목에 두른 새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연보라색 스카프가 봄빛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어요. 7년이라는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사연 백일홍이었습니다.